안녕하세요. 연달아 2편 후에 지금 3편 연달아 찍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선 계속 인사를 드리네요. 방금 전에 2편이죠. 2편 전에는 설계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계라는 의미를 이해는 하셨나요? 진행해야 될 부분. 그냥 인허가 도면만 그려서는 사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세부 도면까지, 디테일까지 표현을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좀 더 금액을 쓰셔갖고. 오늘 시간은, 지금 시간은 설계 도면은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조그만 주택 공사한 게 있습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제 도면을 실제 보실 텐데요. 이거는 조그만 단독주택이에요. 전체 평수는 40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서울의 하월곡동에 있었던 현장입니다. 현장 도면을, 이것도 말 그대로 허가 도면이죠. 순수하게 허가 도면만 작업을 했는데 서비스로 좀 디테일 몇 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겉표지고요. 도면에 보면은 이제 도면 목록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면 이름들이 있죠. 도면 목록표. 그래서 이 구조 평면도, 구조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허가 도면에 제일 중요한 건 건축 설계 개요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위치, 설득 표시 이렇게 나와 있고, 신청 면적, 이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지, 지역, 이거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용도는 단독주택, 그리고 일종 근린생활시설, 상가가 있는 거죠. 구조물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 즉, RC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자, 1층에 대한 면적, 1층. 보통 이제 상가는 1층에 두니까 1층, 일종 근생시설입니다. 소매점, 조그만 상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2층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3층도 단독.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같이 세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2층, 3층이 한 가족이 같이 생활을 해요. 물론 이제 한 층당 12평, 14평 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 층을 사용하는데, 이게 만약에 독립적인 한 가구가 아니면 다른 세대였다면 주차 대수가 또 늘어납니다. 그 점도 포인트로 이제 알아두셨으면 해갖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옥탑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이 있고요. 옥상 부분에. 그렇게 해서 총 134.2 해배. 우리가 제곱미터를 보통 건축 용어로 할 때는 해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배.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해배 134.2 곱하기, 보통 일반 분들은 3.3을 하면 평수로 이렇게 계산을 하시잖아요. 3.3. 근데 설계에서는 곱하기 0.3025를 해주면 정확한 평수가 나옵니다. 이게 평수가 크다 보면 소수점 자리까지는 별 차이 아닌 것 같은데, 건물이 10,000평, 20,000평 정도 되면 그 소수점 차이도 꽤 큰 면적이 되겠죠. 합하면. 그래서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주는 건 곱하기 0.3025 그렇게 되겠습니다. 건축 면적 47제곱미터 해배. 건폐율은 이렇고요. 건물 높이는 8.60, 다락방까지, 옥상, 옥탑방이 이제 3층 옥탑이 됩니다. 계단실 조금 있고, 옥탑방 굉장히 조그마죠. 이건 좀, 나중에 건축주문이 이 계단실하고 옥탑방을 옥상 면적까지 넓혀갖고, 나중에 증축을 하겠답니다. 물론 이제 불법이죠. 일단 저희는 합법적으로 공사를 하고, 그분이
나중에 하신다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었고요. 대지 접한 도로, 뭐 주차는 한 대. 3층인데 주차 대수는 한 대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워낙에 적기 때문에 아까 그리고 포인트로 알려드린 단독주택 이게 같은 세대가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한 대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만약에 이게 같은 세대가 아니고 뭐 임차인을 주고 세를 준다 그러면 주차 대수는 두 대로 늘어나겠죠. 1.5대 이상일 때. 연면적 해봐야 법정 연면적 법정 연면적을 연면적은 134.2배. 전체 연면적이라는 건 전체 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층을 합했을 때의 면적. 용적률이라는 건 말 그대로 높이에 비례해서 면적을 계산하는 겁니다. 또 하나 법정 200%네요.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종이나 2종 같은 경우는 거의 200%입니다. 상업지역 빼고는 거의 200%, 1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뭐 이렇게 등이 있고요. 설계 개요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세 번째 장이죠. 표지 빼놓고 보시면은 이거는 건물 배치도입니다. 건물이 이렇게 안착이 되면 이게 건물이에요. 안착이 되면 요 옆에 인접 대지 경계선이라고 나오죠. 인접 대지 경계선. 이게 대지 경계선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세히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지 종행 단면도 말 그대로 전체적인 쉽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단면도를 뭐 잘라갖고 어느 한 부분은 잘라갖고 종행 단면으로 자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지 지번 지적도라고 그러죠 보통. 네, 지번을 적용해서 지적도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항이에요. 지금 보신 게. 그 다음에 평면이 나옵니다. 이제는 1층부터 평면도가 나오죠. 지금 1층 평면도에 안에 실 내용이 이렇게 깨져서 나오는데 이거는 폰트가 지금 맞는 게 없어갖고 일단 나중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상가입니다. 상점. 화장실이 있고. 네. 전면부의 도로입니다. 여기가. 도로. 그리고 여기가 상가 입구가 되겠죠. 또 하나. 그 다음에 보실 거는 2층, 3층에 대한 평면입니다. 2층, 3층. 확대해서 보시니까 뭐 잘 나와 있네요. 굉장히 조그맣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실평수가 14평밖에 안 돼요. 한 층이. 1층 같은 경우는 계단실을 빼고 접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같은 경우는 12평밖에 안 되고요. 그 전에 보실게 배치도에 보시면은 그 상부에서 바라봤을 때 건축 면적이거든요. 요게 배치도가. 근데 여기 차가 이렇게 주차한 데가 뒤로 가서 들어가서 주차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대밖에 없는 거죠. 주차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그리고 옥탑 지붕층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조그맣죠. 아까 이제 다락방, 옥탑방이라고 하는데 계단실이 여기 있는데 여기를 나중에 건축주부는 물론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연장을 하겠다는 거죠. 중층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야 넓게 쓰니까요. 옥탑층이고요. 옥상, 최고의 옥상, 지붕만 보이는 게 옥탑 평면도입니다. 거기에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단면도 보통 이제 섹션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다락 평면도를 이제 부분 평면이죠. 부분 평면도를
이렇게 잘라준 거예요. 이렇게 잘라갖고 보시면은 A, 4, 뭐 4A 이렇게 돼 있고 5A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보면 아까 4A였잖아요. A4였잖아요. 그러면은 요 섹션은 단면을 표기해 준 겁니다. 4A 맞죠? 넘버가. 자, 여기에서 요렇게 잘라서 요쪽으로 봤다는 거예요. 요렇게 커팅해서 요렇게 보는 시각으로 요렇게 자른 그림이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OA는 요렇게 잘라서 요쪽으로 보는 거예요. 화살표 방향 표시가 되어 있죠. 요렇게 잘라서 요렇게 보는 거. 그래서 OA를 찾아봅시다. 바로 옆에 OA가 있죠. 여기 섹션을 표현한 겁니다. 커팅했을 때 여기 이제 내부가 된 겁니다. 다락방 내부. 여기 이렇게 슬로프가 지고 있고 요 다락방을 요렇게 해서 마우스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자른 겁니다. 대충 이해하셨나요? 요 남바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지금 굉장히 잘해준 거예요. 보통 인허가 도면에 사실 이런 부분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부분 평면을 이렇게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마우스라 땡기기가 힘드네요. 자, 요 부분을 이렇게 자른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른 거. 이쪽 방면으로 본 겁니다. 여기에서 요 방면으로 본 겁니다. 그게 지금 OA 요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도면 남바링이 사실 찾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은 뭐 단순하게 조그만 거라 도면이 별로 없어요. 이게 사실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실 게 인면인데요. 섹션이 어디 갔지? 인면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도면의 순서예요. 지금 제가 차례대로 짚고 넘어가게 도면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평면 다음에 반드시 인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설계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나오죠? 화강석, 물과기. 자, 재질 어떤 걸 쓰는지 이렇게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 이거는 징크를 0.7T짜리 쓰라는 얘기입니다. 징크를 0.7T짜리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합성수지, 청트, SST, 스테인리스 스틸, 뭐 T 두께입니다. 그래서 12mm짜리 쓰는 거고 광화유리는 이렇게 다 남바링을 해줘서 이렇게 표시를 해준 겁니다. 광화유리도와 아까 12T짜리 그렇게 되고요. 인면은 거의 뭐 단순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나와 있죠. 정면도. 여기 바로 앞이 이제 도로가 되겠죠. 주 도로가 되고, 요거는 우측면도. 여기를 봤을 때 이게 지금 정면도잖아요. 우측면도는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 우측을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여기 우측을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아시겠어요? 여기에서 여기로 바라본 게 이 우측면도입니다. 쉽죠? 또 반대로 배면도는 뭐겠어요? 말 그대로 뒤편이에요. 뒤에 대한 인면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마감재도 이렇게 표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좌측면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배면에서 보면 뒤에서 보면은 좌측면도는 어디겠어요? 여기 우측이겠죠? 우측을 설명을 해준 겁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인면까지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바로 섹션 단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의외로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해는 조금 하셨나요? 제가 캐드 도면 화질이 제가 영상을 보고 화면을 비추니까 화질이 좋지는 않아서
저 시간이 좀 나면 요 화질을, 요 화면을 뭐 이렇게 깔고 제가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영상을 찍으면서 또 화면까지 찍다 보니까 영상이 그렇게 안 좋았어요. 일단 죄송하고요. 나중에 시간이 날 때 정말 깨끗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는 하셨나요? 다음 시간엔 단면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